마루야, 불렀어? 내일 도서관 같이 갈래? 당연하지. 못 가도 꼭 갈게.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지만 온다는 걸로 알고 있을게. 봄은 갑자기 찾아온다고 했던가. 누가? 드디어 수리가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다니. 병이 점점 심해지는데. 데이트가 아니라 도서관 가자고 했다며. 강마루, 철저한 계획으로 완벽한 데이트를 만들자. 가자. 나 좀. 1. 수리를 만난다. 2. 점심을 먹는다. 3. PC방에 간다. 4. 손을 잡는다. 갑자기 PC방에서 손은 왜 잡아? 도서관 가는 거 아니었어? 공부는 안 해? 좀 그런가? 점심은 뭐 먹을 건데? 라면에 군만두? 수리가 싫다고 하면? 왜 싫어해? 얼마나 맛있는데. 아이고, CPU 아파라. 일단 네 말대로 데이트라 치고 수리와의 데이트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데이트 알고리즘을 잘 짜야 한다고. 알고리즘? 원투 예! 알고리즘! 수리가 소프트웨어 좋아하는 걸 알면서 예습은 전혀 안 해? 나한테는 찬스 네가 있잖아. 찬수라고, 찬수! 구찬수! 응? 이게 아닌데, 이게? 야, 하도 당해서 나도 헷갈렸다. 왠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일단 알려주마. 먼저 알고리즘이 뭔지 뜻부터 알아볼까?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서와 방법을 뜻해. 알고리즘이란 말은 9세기 무렵 이슬람 수학자 알-콰리즈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어. 알고리즘은 이렇게 수학자의 이름에서 유래했지만 사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널리 쓰이는 말이야. 특히 앨런 튜링의 일화를 보면 알고리즘이 컴퓨터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지. 내 이름은 앨런 튜링이야. 난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자동으로 풀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싶었어. 먼저 우리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봤지. 난 가정부를 위해 문제를 매우 여러 단계로 나누었어. 결국 가정부는 단계별로 따라하더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었지.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완성된 조립 모형을 처음 보면 만들기 복잡해 보이지? 하지만 설명서를 보고 조립 순서대로 차근차근 만들다 보면 어느새 조립 모형을 완성하는 것과 같은 거야. 튜링은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문제 해결 과정을 여러 단계로 잘게 쪼갠다면 기계가 문제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알고리즘의 예에 대해서 알아볼까? 라면을 보면 봉지 뒤에 간단한 조리법이 있지? 다른 예를 들어볼까? 종이 비행기 한 번쯤 접어본 적 있을 거야. 종이 비행기 만들기라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알고리즘이 바로 종이 비행기 접는 순서라고 할 수 있지. 알고리즘은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야. 올바른 순서대로 문제에 알맞은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 알고리즘 뭐 별거 없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순서와 방법을 잘 짜라는 거지? 뭐 그런 거지. 그런데 단순하게 순서만 잘 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수리가 만약 다른 걸 고른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짜야지. 그게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먼저 엘리베이터를 예로 들어볼까? 엘리베이터는 여러 층에서 제각각 층별 버튼을 누른 후 타게 되지. 이때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가장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가야.
만약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을 때 10층에서 내려가기 버튼, 5층에서 내려가기 버튼을 누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10층에 가서 사람을 태운 후 5층에서 한 번 더 태운 후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1층에서 5층으로 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10층에 가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전기를 소비하는 것이니까 말이야. 이렇게 엘리베이터에도 알고리즘이 담겨 있다고. 만약 우리가 재활용품 분리수거 기계를 만든다고 하면 어떤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야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 예를 들어볼게. 재활용품을 넣는다.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15cm 이하면 통과, 아니면 다시 뱉어낸다. 통과 후 재활용품이 맞는다면 플라스틱은 A, 종이는 B, 캔은 C로 간다. 재활용품이 아니라면 D로 간다.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문제에 따라 여러 가지 기법이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 명심한다면 알고리즘의 고수가 될 수 있다고. 아, 문제에 따라 알고리즘도 달라진다는 거지? 맞아. 같은 문제라도 알고리즘은 조금씩 다르게 짤 수 있어. 마치 라면을 끓일 때 사람에 따라 면을 먼저 넣거나 스프를 먼저 넣는 것처럼 말이야. 술이다. 영쌤 공지. 뭔데? 자연어로 문제를 내면 순서도와 의사 코드로 표현하는 시험을 볼 테니 준비할 것. 자연어, 순서도, 의사 코드? 순서도는 순서 그림 같긴 한데 자연어는 혹시 붕어, 잉어 같은 물고기? 마루, 지금 자연어 보고 붕어, 잉어 생각한 거 아니지? 처음에 자연어 보고 장어 사촌이냐고 했던 게 누구더라? 내가 언제? 도둑이 제발저리나 보네? 뭐야? 그만, 둘이 싸우다 정들겠다. 설마. 내 말이! 의사 코드의 의사는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는 말을 왠지 하고 싶군. 나도 알아, 의사 코드. 누가 뭐라고 했나? 제발저린 도둑이 하나 더 있는 모양이군. 에이, 사실은 몰라.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모르면 배우면 되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더 부끄러운 거야. 그래도 수리 앞에선 아는 척 할 거야. 내가 못 산다. 이 형님이 넓은 마음으로다가 알려주마. 알고리즘은 프로그램을 짜기 위한 설계도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렇다면 알고리즘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자연어, 순서도, 의사 코드야. 먼저 자연어는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글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라면 끓이기를 해볼까? 자연어 표현법의 장점은 평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거야. 단점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이지. 두 번째 방법은 순서도야. 약속된 도형을 사용해 문제의 논리적인 흐름을 표현한 거야. 예를 들어 앞서 자연어로 표현했던 라면 끓이기를 순서도로 표현해보면 시작! 물 넣기, 물 끓이기, 물이 끓는가? 면 스프 넣기, 기다리기, 면이 익었는가? 라면 그릇에 담기. 끝! 아, 순서도가 확실히 자연어보다 간결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 같아. 그렇지. 순서도만 보고도 어디가 시작과 끝인지 그리고 중간에 판단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어딘지 쉽게 알 수 있어. 마지막은 의사 코드야. 물론 여기서 의사는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유사하다 또는 비슷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의사라고. 자, 그럼 앞서 봤던 라면 끓이기를 의사 코드로 표현해볼까?
자, 어때?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알아듣는 건가? 아니. 이름 그대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흉내낸 코드일 뿐이야. 이대로 한다고 해서 컴퓨터가 알아듣는 것은 아니지. 다만 실제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알고리즘의 대략적인 모습을 그려보는데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은 정말 다양해. 물론 방법만큼이나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 좋아. 자연어로 내일 수리와의 데이트 알고리즘을 다시 표현해볼까? 1. 도서관에서 수리를 만난다. 2. 사이다와 콜라 2개를 준비해서 원하는 걸 준다. 3. 간식을 먹으러 가자고 한다. 4. 좋다고 하면 빵과 분식 중 고르라고 한다. 5. 싫다고 하면 공부 전 잠깐 산책을 하자고 한다. 6. 간식을 먹은 후에도 산책을 하자고 한다. 7. 산책 중에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다. 수리하고 손을 잡다니. 부끄러워. 아이고, 전기 없이 컴퓨터 켜지는 소리 하고 있네. 뭐야, 전기 코드 확 빼버린다. 깜톡부터 보는 게 좋을걸. 깜톡? 이거 뭐야? 알고리즘으로 문제 풀기? 알려주고 싶은데 전기 코드를 빼버린다고 하니까 난 잠이나 자야겠다. 아이고, 그동안 잘 안 보이셨죠? 제가 잘 보이도록 닦아드릴게요. 오, 진짜 잘 보이네. 좀 닫고 살아라. 어? 그래. 좋아, 기분이다. 알려줄 테니 잘 들어봐 봐봐.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것이 더 이해하기 편할 테니까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 자, 어떤 도시가 있는데 포장된 도로가 하나도 없는 거야. 비가 오면 진흙탕되고 막 장난이 아닌 거지. 그런데 이 도시의 도로를 포장하려면 이 정도 돌을 사용해야 해. 그리고 돌의 개수가 마을과 마을 사이를 포장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나타내지. 그냥 싹 다 포장하면 좋지만 많은 돈을 쓸 수는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도시의 시장은 2가지 조건을 내세웠어. 조건 1. 누구나 자기 마을에서 다른 사람의 마을로 포장된 도로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조건 2. 도로 포장 비용이 가장 적게 나와야 한다. 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일단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도로부터 포장할까? 오호! 잘했어! 여기서는 3가지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먼저 마을이 6곳이므로 각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는 5개면 충분하지. 다음, 앞서 말한 것처럼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도로부터 포장하고 각 마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1개뿐이어야 해. 다른 마을을 거치더라도 하나의 길로만 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가는 방법이 여러 개라면 그만큼 비용을 낭비하는 거니까. 자,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 추상화? 그렇지. 5강에서 배웠던 추상화를 통해 마을 지도를 단순하게 표현해볼까? 추상화한 그림에서 숫자는 포장 비용을 뜻하지. 따라서 AB 구간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곳이고 CE 구간이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곳이지. 일단 가장 적게 비용이 드는 순서대로 정리해볼까? 자, 여기서 조건에 따라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순서대로 도로 5개를 포장해볼까? 먼저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AB 구간을 포장하고 그 다음으로 비용이 드는 BF와 DE를 포장했어. 이번에 비용이 4가 드는 CD를 포장하면 지금까지 포장된 도로는 총 4개. 1개만 더하면 된다고. 표에 따르면 BC와 AF의 포장 비용이 같은데 AF를 연결해보니 ABF,
AFB에 두 가지 길이 생긴 거야. 즉, 각 마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개씩이 된 거지. 이렇게 되면 각 마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개뿐이어야 한다는 알고리즘에 맞지 않기 때문에 AF 도로는 빼야 해. 마지막으로 BC 구간을 포장하면 마을 사이 도로 5개 포장 완료! 총 비용은 17이 들었지. 어때? 조건에 따라 문제 해결 알고리즘을 세우고 나니까 쉽게 해결할 수 있었지? 응, 알고리즘 순서대로 하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 그래, 알고리즘 문제 풀기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또 도전해봐.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하다 보면 결국은 해결할 수 있다. 요 찬스. 수리와의 데이트 알고리즘에 따라 일단 도서관에서 수리를 만나고. 강마루 여기야. 안녕 수리야. 마루네. 안녕. 어라? 산나잖아. 이런 상황은 계획에 없었는데. 그래도 산나 한 명 정도라면. 음료수까지 준비하고 잘 마실게. 나도 잘 마실게. 근데 마루 넌? 난 이미 마시고 왔어. 뭐야? 얘네들만 입이냐? 우리 건! 표정을 보아하니 없는 것 같군. 리치랑 도우까지? 이런 상황은 데이트 알고리즘에 없었는데. 오류 발생! 도후야, 이거 마실래? 고마워. 도우랑 술이랑 나눠 마셔? 그럼 간접 뽀뽀뽀? 리치야, 내 거 마실래? 뭐야, 더러워. 죽는다. 줄 때 먹어라. 다 같이 공부하니까 재밌고 좋았어. 다음에 또 같이 하자.